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민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는 자료 분석론에서 배웠던 통계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한 상태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 보시면 기말 보고서 양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도 시스템에 제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양식해서 2022년 이 양식인데 이름은 이제 고학력 시니어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동의대학교 평생개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 것을 간략한 형식 수업에 맞게 변화시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가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특성, 누가 참여한지를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참여한 그 참여자의 특성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여기서는 우울 증상인데 우울 증상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교차 분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를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증으로 봤는데 이 세 가지 성과 목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형 표본 t-테스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우울증,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통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추가한 건데 또 참여자 특성별 우울성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해본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과 요약 및 함의라고 해서 성과요.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를 제시한 겁니다. 사실 여기 네 번째 참여자의 특성별 우울 정도 차이 분석하고 두 번째, 인구 사회학 특성별 우울 증상 비율 차이 분석, 교차 분석은 이 평가 보고서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통계 지식, 왜냐하면 현장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먼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참여자 이의 일반 특성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쓰고 항상 표 제목 옆에는 이렇게 N 사례수 94명 썼고요. 성별은 남녀, 그죠? 빈도수와 비율. 빈도수가 나오면 항상 비율이 나와야 되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을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이 나오면 표준편차. 그죠? 평균이란 것은 그 집단의 나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수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결혼 상태. 그래서 마찬가지 이 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SPSS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고 이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어, 이, 이 평가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가독성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차 분석인데 교차 분석이란 것은 비율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비율 차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성별, 연령대별, 그다음에 동거 가족, 장애 유무, 허약 유무인데 성별. 예를 들어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건 우울 증상 있는 노인 비율이 34%였고 없는 사람이 65%였어요. 만약에 성별의 차이가 없다면 남자, 여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 없이 남자 같은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게 27.3%고 여자는 37.7%잖아요. 이렇게 이 두 그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 분석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우울 증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령대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거 가족, 장애 유무, 허약 유무 여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사전 사후, 평가 비교 분석은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전사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 이 세 가지 척도가 나오면 먼저 자아존중감. 제가 여러분들 척도에 대해서 출처 제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척도가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척도가 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응답 리커트 척도에서 몇 점 리커트 척도인지 3점 리커트 척도인지 5점인지 7점인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제시해야 돼요. 우리 내적 신뢰도라고 하는데 크롬바 알파카를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때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을 제시하고요.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이런 가장 중요한 거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실시해서 양성 교육 하기 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후에는 몇 점 이렇게 변형했다 써주고요. 그다음에 T값, 그다음에 자유도값, 그다음에 통계적 유의성. 제가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확률이죠. 그 확률이 99.9%에서 이게 유의미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림은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도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으로 사회적 지지가 뭘 의미하고 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척도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그 맨문항으로 구성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다음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대한 신뢰도 값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대형 표본 T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사전조사에서는 몇 점이었고 사후조사는 몇 점이었고 평균이 그다음에 T값 그다음에 자유도 그다음에 유의도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도 그랬지만 이 별표를 제시했죠. 별표 3개.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별표가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이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그다음에 별표가 2개인 경우는 99%, 그다음에 별표가 3개인 경우는 99.9%에서 이 결과를 신뢰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린지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우울증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우울에 대한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우울증은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전 척도와 사후 척도에서의 신뢰도 값은 얼마고 그 다음에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했더니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찬가지 그림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 앞에서는 우울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비율 차이를 봤다면 이 마지막에서는 제가 독립표본 T테스트와 분사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표인데 참여자로 특성별로 우울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성별별로 월 소득별로 그다음에 교육 정도별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집단 제가 독립표본 T테스트고 세 집단은 우리가 분산 분석을 이용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분산 분석이 처음 시행했을 때 분석했을 때 통계적 유의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사후 검증이라고 해요. 사후 검증에서 사후 검증이라는 것은 분산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세 집단 이상에서 하나라도 유의미하게 나왔을 때 차이가 있을 때 나오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을 두 개씩을 비교해서 어떤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과 요약 및 함의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4점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2점밖에 증가 안 됐죠. 그래서 달성도는 50% 되는 거고요. 사회적 지지 정도가 5점 증가하는데 실제로 3점 증가했기 때문에 60%가 달성도가 되고 이 산술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울점을 8점 감소하는 건데 3점 감소했기 때문에 3분의 8분의 3 곱하기 100해서 37.5%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과 목표. 그래서 보통 이 성과 목표 이 달성 요약표만 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향후 개선 사항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건지를 작성한 거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이 앞서 사용한 척도들이 어떠한 근거,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제시하고요. 이걸 참고문을 작성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이름 쓰고 연도 쓰고 제목 쓰고 그다음에 학술지 이름 그다음에 권호 페이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여- 이름과 저자 이름과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책 제목, 그다음에 출판사가 나오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이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 분석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체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그 완료된 걸 코딩하고 코딩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표로 만들어내고 표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다시 해석하는 기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추가한 건 뭐냐면 보고서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 그죠? 그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제가 제시했는데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저기 도 시스템에 거기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료 분석론 기말 보고서 작성 양식은 분량은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4페이지, 10페이지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꼴은 휴먼 명조를 써야 되고 글씨 크기는 내용이나 표 및 그림 제목은 11, 그다음에 전체 제목은 15, 그다음에 표와는 10으로 하고요. 장평은 90%, 자가는 마이너스 10, 문단 모양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0이고요. 주간격은 180, 그다음에 낱말 간격은 0, 정렬 방식은 혼합, 문단 바뀔 때 세 칸부터 스페이스 바를 누른 다음에 시작하고요. 용지 설정은 A4지 용지, 여백 주기는 A4 용지 여백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